지난 2020년부터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은 예외인데 일산화탄소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택의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청년 인구 이탈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로컬 네일이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밀양 사자평의 억새가 만개했습니다. 특히 밀양 사자평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은빛 물결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 무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참변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택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오래된 주택은 예외입니다. 노후주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창원 진해의 한 마을.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는 7, 80대 어르신들이 모두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한 집을 살펴봤습니다. 배관은 녹이 슬었고 기름통 주변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런 거 잘 못하지. 너무 비싸서? 예. 그래 없어도 그냥 저를 지내고 뭐 조심만 하고 겉에만 이제 비료가 싹싹 쓸어내요. 마을에서는 대부분 액화 석유 가스인 LPG통을 연결한 가스레인지를 씁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집마다 있긴 하지만 단순히 불이 났을 때 연기만 감지하는 겁니다. 혼자시 뭐 불안하지 않아도 이 식구가 많은 것도 한 사람 한 다니면 볼일보러가 문 도둑놈이 안 오더라도 문을 잠그니까. 지난 2020년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예외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주택에서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일산화탄소 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경보기를 사는 것부터 관리까지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관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면 약간의 충격이 가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찢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일산화탄소가 노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지기를 설치해 주기만 한다고 해도 진짜 사고는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이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사실 아니거든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는 30여 건. 행정과 소방당국은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화재 감지기와 함께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도 이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역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 문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로컬 네일을 통해 경남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남의 내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목소리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과감하게 함양귀촌을 선택한 세원 씨. 지금은 시골 할머니와 도시 청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엿한 청년 마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될까 했던 것들을 오히려 지역에서는 더 잘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서울보다는 지역에서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성공하겠다는 뚝심으로 달려온 민영 씨. 푸드트럭부터 창업, 박람회,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콘텐츠를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일하는 게 또 일의 효율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생활의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청년의 지역 이탈 현실은 이와는 다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 졸업 후 비수도권 취업 비율은 9.2%, 반면 비수도권 대학 졸업 후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은 25.4%에 이릅니다. 직장 만족도도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비수도권 소재지 취업자의 부정적 응답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건 일자리 부족과 임금 격차, 출퇴근 거리, 인프라 등의 한계 때문에 청년들은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 훈련, 주택 자금, 투자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경남이 플랫폼 기업이 가져다 주는 고용 효과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는 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는 지속적으로 좀 만들 노력이 해야 되지 않나. 또 청년들 역시 정책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이제 청년 정보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의 모든 청년 정책들을 온라인에 한 곳에 이제 모아두는 그런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이 청년 정책의 어떤 큰 울타리에 좀 쉽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매력적인 지역에서 그려가는 미래. 로컬레일은 경남의 청년들과 인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청년들의 성공 사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매력들을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홍보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남 청년의 목소리로 듣는 생생한 내일과 매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찰랑이는 가을바람과 함께 억새가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시기입니다. 전국 억새밭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밀양 사자평에도 억새들이 만발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억새평원. 밀양 제약산 해발 760m에 펼쳐진 억새밭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물결 소리에 취합니다. 시간과 햇빛 각도에 따라 은빛과 금빛으로 바뀌는 억새는 매 순간이 장관입니다. 등산이나 얼음골 케이블카로 사자평에 오른 방문객들은 넓게 펼쳐진 억새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저 사자평은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좋고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기는 해도 이렇게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밀양 제약산 사자평 일대는 국내 대표적인 억새 군락지로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85헥타르, 축구장 80여 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중심산인 제약산 능선에 넓게 분포된 사자평 억새는 밀양 8경 중에 하나로 가을이면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아주 멋진 곳이죠. 그래서 가을이면 여기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곳입니다. 화전민이 떠난 후 20여 년간 방치되어 왔던 평원을 지난 2010년 복원한 밀양시. 사자평 억새평원은 이젠 지역을 대표하는 밀양 8경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하전 농사를 짓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가 된 사자평 억새.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밀양 제약산 사자평 억새는 이달 말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초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 많은데요. 요즘 같은 가을철 환절기, 기온이 떨어질 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만큼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겠죠.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알리고 있는데요. 담배를 끊고 술은 줄이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환절기인 만큼 꾸준한 관리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에서 엄마와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엄마인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저녁 6시쯤 김해 시내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 B씨가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시각 B씨의 집에서는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지만 B씨는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토대로 B씨가 생활고에 시달려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창원 감개복지센터 수영장이 12일 재개장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밸런스 탱크 구멍 폐쇄와 미세 방충망 전면 교체 등 시설 개선 작업을 마친 뒤 더 이상 유충이 검출되지 않아 수영장 재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발생 원인으로 수영장 창문이나 물관리 설비를 통해 성충이 유입돼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했습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정호, 민홍철 국회의원이 맡아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과 여론 조성 활동에 나섭니다. 경남도당은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에 중단 선언을 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김해시가 계약 심사를 통해 3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김해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등은 모두 275건으로 시는 원가 적정성 분석과 예산 낭비 요인 제거를 통해 35억 5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김해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원 특례시가 지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석동 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은 가구로 10월과 11월 2개월분 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10월 기준 약 8억 5천만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영우 팽나무로 알려진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북부리 팽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호수로 그 학술적, 역사적 가치와 함께 주변 경치와 어우러지는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창원시는 12일 문화재청과 함께 북부리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과 남부 내륙철도 조기 개통, 가덕 신공항 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해양 관광진흥지구 조성 등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 예방사업 신규 사업비 5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410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90억 원입니다. 거제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